이제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죠. 그런데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과연 우리의 돈도 그만큼 오래 버텨줄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마주한 이 새로운 금융 현실, 그리고 그 해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남은 수명만큼 과연 충분히 오래 갈 수 있을까요?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죠.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데이터를 내놨는데요. 바로 이 숫자, 60입니다. 이게 뭘 의미하냐면 평균적으로 60세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새로운 인생 챕터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살펴볼게요. 먼저 왜 이런 적자 구간이 생기는지 현실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이걸 해결할 두 가지 핵심 전략, 바로 자산 리모델링과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그리고 이걸 실행할 때 꼭 필요한 금융 도구들을 짚어본 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의 금융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선 현실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. 도대체 왜 예전 어른들처럼 그냥 열심히 저축만 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온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문제의 핵심에는 생애주기 적자라는 개념이 숨어 있습니다. 말이 좀 어렵나요? 아주 간단해요. 그냥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생활비로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시기, 바로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확 와 닿으실 겁니다. 보세요. 우리의 노동소득은 43세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소비는 58세까지 계속되죠. 결국 60세부터는 소득 그래프가 소비 그래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바로 이 적자 구간이 시작되는 거예요. 우리가 더 오래 살수록 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럼 이 벌어지는 격차, 이걸 대체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? 여기서 바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.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산 리모델링입니다. 낡은 집을 지금 살기 좋게 뜯어고치는 것처럼 우리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현재 상황에 맞게 완전히 재구성하는 거죠.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? 골칫덩어리였던 낡고 비효율적인 자산을 팔고 정리해서 매달 내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그런 건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. 자, 실제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중앙일보에 소개된 사례인데요. 정말 드라마틱합니다. 한 63세 투자자분이 계셨는데 리모델링 전에는 부채가 7억 6천만 원이 넘어서 이자만 매달 270만 원을 냈어요.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죠. 그런데 딱 하나, 수익 안 나는 지방 상가를 과감하게 정리했더니 와, 부채가 2억 8천만 원으로 뚝 떨어지고 월 이자는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.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. 특히 요즘 빠르게 늘고 있는 1인 가구라면 이런 4단계 로드맵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. 첫째,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서 월세 지출부터 없애는 겁니다. 둘째, 그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아서 매달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지키게 하는 거죠. 셋째,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아서 수령액을 불리고요. 마지막으로 쓸데없이 나가는 보험료를 싹 재구성해서 고정비를 확 줄이는 겁니다. 어때요? 꽤 체계적이죠? 자, 이렇게 기존 자산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었다면 두 번째 전략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. 바로 요즘 엔잡러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.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, 즉 월급 말고도 돈 들어올 구멍을 아주 많이 만들어두는 거죠. 이런 마인드의 전환을 정말 잘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. 30대에 이른바 페이어를 꿈꾸면서 자신의 모든 과정을 블로그에 기록한 분인데 그분이 남긴 이 말이 핵심을 꿰뚫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그분이 만든 파이프라인 하나의 위력입니다. 온라인 스토어 월 매출 변화 좀 보세요. 사업 시작 불과 1년 만에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무려 10배가 뛰었습니다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런데 이분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이게 진짜 똑똑한 점입니다. 온라인 스토어 하나에 올인한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종류의 머니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어요. 블로그 광고 수입부터 전자책 판매, 심지어 보드게임 카페 투자까지.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오게 만드니까 하나가 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는 아주 튼튼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거죠. 자, 그럼 이런 자산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무기들,
그러니까 어떤 금융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?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바로 이 절세 계좌 삼총사입니다. IS, IRP, 그리고 연금저축. 많이들 들어보셨죠? 이걸 정말 잘 활용해야 해요. IS는 한 3년 이상 돈을 굴려서 목돈 만들 때 세금 혜택 보기에 딱 좋고요. IRP랑 연금저축은 당장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면서 차곡차곡 노후를 준비하기에 최적화된 상품이죠. 핵심은 내 돈의 목적에 맞게 딱 맞는 계좌를 골라서 쓰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자산을 본격적으로 불려나가야 하는 36세 투자자라면 이런 포트폴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절반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전 세계 주식에 투자하는 글로벌 ETF에 놓고 한 30%는 IRP나 연금저축 같은 계좌에 꼬박꼬박 넣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20%는 안전하게 채권이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여러분이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 플레이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이 새로운 금융 플레이북은 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첫째, 이제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오는구나. 이걸 냉정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. 둘째, 내 현금 흐름을 막고 있는 낡은 자산들을 과감하게 리모델링 하고요. 셋째, 월급 외에 돈 들어올 구멍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. 넷째, 아까 말씀드린 ISA나 IRP 같은 현대적인 금융도구들을 제대로 마스터해서 활용해야 하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타에 흔들리지 말고 길게 보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가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. 자,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이제 과거의 규칙이 과연 통할까? 이런 고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. 규칙은 이미 바뀌었으니까요.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내 금융 인생을 새롭게 그리고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당장 놓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벽돌은 과연 무엇일까요?